네,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17일이고요. 명절을 앞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5가지 리포트를 준비했고,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볼 수 있고요.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CIS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SK증권의 박찬솔님의 자료고요. CIS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 업체이고, 포터, 캘린더, 슬리터 같은 이런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듯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노스볼트로 이루어져 있고 생산 캐파는 1, 2 공장 합산으로 해서 매출액 2,500억 원까지 달성 가능한 수준의 캐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정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2차 전지 장비 투자 중에서 약 3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특히 CSI의 코터, 캘린더, 라미네이터, 슬리터 등의 장비는 31%가량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CIS는 주요 고객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노스볼트 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꾸준한 신규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중국 업체의 비중이 감소하고 노스볼트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2019년 상반기 영업 흑자를 전환 후에 성장 중에 있고 상반기에는 매출액 732억 원, 영업이익은 107억 원, 이익률 14.6%를 달성했습니다. 네, 유럽 셀 업체들의 초도 물량 생산 시기는 현재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셀 업체 또한 22년부터 24년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2025년 기준으로 생산량이나 전기차 모델수 확대 등 특정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장비 수주 계약 특성상 이번 연도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부터 수주가 증가하기 시작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또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2차 전지 투자 사이클에 소재 기술력을 보유한 CIS가 핵심 장비 업체로서 수혜가 분명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오늘 10% 넘는 상승을 해서 18,550원에 종가가 마무리되었고요. 최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에너지 솔루션과 이런 MOU, 전략적 협업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기업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2차전지 셋업체 중에 하나인 국내 3사 중에 하나인 삼성 SDI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대신증권의 박강호, 이문수님의 자료고요. 먼저 2021년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3,2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면서 종전 추정치의 부합 그리고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소형전지와 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전방산업의 호조 그리고 믹스 효과 확대로 인해서 마진율이 종전 대비 상향됐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칩의 공급 차질로 인해서 글로벌 자동차 OEM 업체의 생산 차질로 EV향 중대형 전지의 매출은 추정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대형 전지 부진을 소형 전지와 전자재료가 상쇄하면서 매출과 이익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첫 번째, EV형 중대형 전지는 2021년 2분기 흑자 전환 이후에 3분기를 시작으로 전체 이익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은 3분기에 3천억 원을 상회하면서 2021년 연간 1조 8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9%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인 2022년에는 또 30.6% 증가를 하면서 고성장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미국에서 추가적인 EV향 설비 투자 그리고 자동차 OEM 업체와의 전략적인 제휴가 추진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고객을 확보 그리고 경쟁사 대비 수익성 초점 전략이 맞물리면서 고성장의 토대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경쟁사 대비 보수적인 설비 투자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금까지 할인을 받고 있었지만 점차 할증 요인으로 이것이 전환이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요. 원형전지 같은 경우에는 EV향 매출이 확대가 되고 2022년 글로벌 경기 회복을 전망하면서 정동 공구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추가적인 마진율을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재료는 반도체와 OLED 시장의 확대, 그리고 LCD 대형화 등 수요 증가는 견고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마진율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요즘 규제 이슈 때문에 말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주가 하락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잠깐 몇 가지 포인트 리포트 나온 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김소혜, 박수영님의 자료를 참고했고요. 동사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기사 프로 멤버십 비용 을 9.9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하하였고요. 또 저희가 택시 잡을 때 많이 사용하는 이 카카오 택시에서도 스마트콜 이 1,000원 추가하는 이 서비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또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도 기존 고정 20%에서 0에서 20%의 변동요금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가 작년 모빌리티 매출액 2,800억 원에서 약 5% 미만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금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보험 상품 비교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점도 이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현재 보험 관련 매출은 카카오페이 매출에서 매우 미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하나투자증권에서 봤을 때 동사의 3분기 매출액은 1.51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6.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특히 톡비즈 매출액이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비즈보드, 톡채널, 알림톡으로 이어지는 매출 선순환 효과가 크게 반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메시지 건당 수수료를 수취하는 톡채널 매출은 70% 이상의 성장이 전망이 된다고 하고요. 소비자들과의 지속 가능한 관계형 커머스를 지향하는 마케팅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광고 주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타 매출액은 T블루택시 매출액 고성장과 페이 거래액 확대에 따라서 69%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2,175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고 게임, 모빌리티, 페이 관련 마케팅이 공격적으로 집행됨에 따라서 컨센서스를 10%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동사의 주가는 고점 대비 28% 하락하면서 각종 규제 관련 우려가 반영됐다고 판단을 한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간 신규 사업 영역에서 수익화를 성공시키며 기업 가치를 증대시켜 온 점을 고려했을 때 단기 모멘텀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IPO를 앞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모빌리티 확장성에도 다소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하고요. 당분간 정부 규제에 관련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CIS와 거의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죠. PNT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똑같이 SK증권의 박찬솔님의 자료를 참고했고요. 이 PNT 같은 경우에도 전극 공정장비 업체로서 CIS와 동일하게 코터, 프레스, 슬리터 등 이 롤트롤 장비 그리고 동박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2020년 실적 기준 고객사 비중은 국내 셀 3사가 80%, 중국이 10%, 유럽이 10%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20년 2차전지 장비 관련 매출액은 2,74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장비 업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매출액을 달성했고 연결 기준 생산 캐파는 국내 그리고 중국 생산법인 합산으로 매출액 5천억 원 이상이 달성 가능한 규모라고 합니다. 국내 장비 경쟁사 대비 매출 규모가 큰 이유로는 고객사의 연간 증설 규모, 그리고 장비 가격 경쟁력, 또 라인당 장비 구성 차이 등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 현지 셀 업체로부터 수주하는 비중이 감소 중이고 2018년부터 19년까지 국내 업체 비중이 증가한 부분이 신규 수주 공시로도 일부 확인된 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하게 성장 중인 동사는 2021년 매출액 4,050억 원, 영업이익은 615억 원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2022년에는 매출액 5천억 원 이상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고객사 내 점유율은 항상 변수가 되긴 하겠지만 1기가와트당 장비 수주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국내 장비 업체 중에서 매출액 선두를 유지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 보인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좀 특이하게 매월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오리온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은정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8월 오리온의 합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2.1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6% 증가한 40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저부담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신제품 출고 확대 그리고 가격 인상 전 선수요가 일부 반영이 되면서 합산 매출은 성장했습니다. 법인별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은 한국이 플러스 5%, 중국이 플러스 2%, 베트남이 플러스 0.4%, 러시아가 40% 성장을 한 점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은 드디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전년도 높은 기저 부담이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전사적으로 연중 원가 절감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 비용 효율화 등이 더해졌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전월에 이어서 원가율 그리고 판관 비율 하락이 나타났고 국내는 8월 원가율이 하락 전환되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베트남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체질 개선 그리고 중국의 성수기 진입 및 가수요 일부 반영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네, 오리온의 3분기 실적은 연결 매출 6,093억 원, 영업이익은 1,003억 원을 전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한 부담 완화, 그리고 판관비 효율화 등으로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이 14% 감익에서 3분기에는 7% 감익 수준으로 손익 부담이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네, 오리온은 전년도 높은 기저 그리고 고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이익이 감소하면서 소외됨에 따라 밸류에이션 하단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배력 그리고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높은 기저에도 성장을 했고 체질 개선 등이 이어지면서 기저 부담에서 진정적인 분위기로 돌아선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하반기는 기저가 상대적으로 편안함에 따라서 매출 4% 성장, 영업이익은 14%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중국 주요 품목이 가격 인상에 들어가고 10월에는 러시아 전 품목 가격 인상이 4분기에 모두 반영됨에 따라서 하반기 이익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후 원가 안정화 등이 진행이 된다면 이익 증가 폭은 보다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에게는 바이 목표 주가는 15만 원을 유지하면서 오리온에 대한 관심 확대를 제한한다라고 의견을 적어주셨네요.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다들 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